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까지는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가족 지인 간 전파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홀로 즐길 수 있는 취미, 아무래도 더욱 소중하고 필요하겠죠.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PD의 언박싱,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부 김호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사 자존감을 높이는데 일조해 주시는 김호상 PD입니다. 그런가요? 그럴까요? 그럼요. 청취자분들 이거 좋아해 주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셨다고요? 예, 이 얘기를 언제 해야 되나 그러면서 굉장히 프로그램 준비하면서도 좀 별로왔던 프로그램이고요. 네. 시사에서 제가 이 코너를 하니까 언제쯤 한번 얘기해야겠다 하고 그거 역시 별로왔던 프로그램인데 네. 그날이 오기는 오네요. 올해 중반 정도부터 기획을 해서 좀 이제 런칭하긴 시간이 걸렸는데 네. 2021년 새해부터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에요? 오디오북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그래서 근데 라디오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체로서의 오디오북은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라디오라고 하는 지상파 라디오로 옮겼을 때는 어떻게 구현이 될까 궁금해서. 예, 이따 잠깐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긴 할 텐데 사실은 오디오북을 평소에 들으시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으로 완성했을 때 저는 이제 이걸 한 두세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이제 각각의 플랫폼에 올리고 있는데 공중파 플랫폼에 올릴 때는 이제 타이틀 있고 오디오북의 클립들이 네네.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을 얹어서 그냥 우리가 하는 식의 방식 어떤 그런 문법을 따라서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올릴 때는 그 한 권의 책이 보통 한 5분이나 6분 정도의 짧은 클립으로 이제 한 15개, 18개 정도의 클립들을 구성해서 클립을 따로따로 소제목을 붙여서 네. 팟캐스트에는 서비스가 되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전략을 다양하게 써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들어보시면은 어떤지는 저도 평가를 앞으로 받고 싶습니다. 아직은 얼마 안 돼서 좀 그런데. 근데 김호상 PD한테 이제 언박싱이라고 하는 코너 제목인 것처럼 그동안 취미 얘기만 했었잖아요. 우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라디오 PD였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확 와닿는데요. 사실 제가 사실 라디오 PD라는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뭔가 다양한 취미와 또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약간 고전이나 즐길 거리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취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내가 뭘 좋아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화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라디오 PD라는 직업을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라디오라는 건 사실은 플랫폼이죠. 플랫폼인데 오디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라디오에 얹어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라디오라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시간에 켜서 듣거나 11시 되면 딱 켜서 그 시간에 듣고 또 물론 다시 듣기도 있긴 하지만 실시간성이 굉장히 강한 매체잖아요. 네. 근데 최근 청취자들의 행태는 사실 많이 달라지고 있고 비디오, TV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많이 달라져 버렸죠. 이제 본방사수라는 말이 예전같이 의미가 별로 없고 아주 예전에는 신문 오면 이제 편성표가 이렇게 TV 편성표가 방송 2사, 3사 이런 식이 나오고 9시 특집,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찾아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본방사수나 그런 리니어한 청취 행태도 사실은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PD로서의 고민도 상당히 큰 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건 너무 예전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 편성표 신문에 나오는 거 그것처럼 언제 이 시간 놓치면은 다시 TV 보기 어려우니까 그때 재방송도 많이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그 시간에 다 모여 앉아서 TV 앞에서 보는 그런 풍경이 있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다 각자 스마트폰 들고 각자 조금만 사실은 세대가 낮은 이제 어린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에 다 앉아서 9시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면서 라디오에는 조금 늦게 변화가 왔지만 그래도 그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제작자들도. 김호상 PD 머리가 요즘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청취자 9908님께서 김성환의 시사에는 지성과 감성이 공존합니다.
특히 호피디의 언박싱은 이를 대표하는 코너입니다. 설마요? 어른이를 위한 감성 트렌드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열청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너무나 감사하네요. 카르마 국뽕님께서 맞아. PD였어. 갑자기 깨닫게 됨?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PD의 고민을 지금 막 풀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뭐 이제 라디오 PD를 많이 접하니까 예. 진짜 박학다식하고 세상의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 오디오북도 사실은 그런 트렌드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은 뭐 라디오라는 매체에서 이제 뭐 팟캐스트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죠. 수많은 장르에서 정치 팟캐스트부터 시작했던 작가가 또 뭐 오디오 그렇죠. 작가가 있는 뭐 팟캐스트들, 뭐 스포츠에 관련된 팟캐스트들, 뭐 그런 식의 어떤 좀 오디오 온 디맨드라고 할까요? 약간 옛날에 비디오 온 디맨드처럼 내가 원하는 장르나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언제나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수많은 팟캐스트들 중에 오디오북들이 좀 더 각광을 받는 것들은 외국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통계로 저도 이제 오디오북 관련된 그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통계도 찾아보고 발표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 이미 미국에서는 2017년도에 오디오북 매출이 15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억 달러요? 15억 달러면 저는 뭐 1조 5천억? 오디오북 매출이 그리고 매년 한 5만 권, 6만 권 정도의 책들이 오디오북으로 변환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예. 그리고 뭐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이나 유럽 등지의 이제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어떤 소구들이 강한 지역들은 오디오북 도서관들이 이미 뭐 상당히 만들어지고 있고. 오디오북 도서관이요? 그렇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헤드폰으로 듣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인터넷 상에서 앱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면 거기서 오디오북들을 계속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는. 도서관들이 이제 디지털북이라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북이라고 많이 했죠. 디지털 자료로 이제 디지털화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오디오로 듣는다고요? 그렇죠. 도서관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웹 공간에 있는 이제 뭐 사이버 공간에서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고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오디오북들이 매년 2자릿수 이상의 성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더 빨라지는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요즘에 많은 비주얼 매체들이 우리 눈과 귀를 점령을 하고 있지만 특히 뭐 운전할 때나 이동할 때나 그리고 요즘엔 사실 유튜브도 플레이하고 화면 안 보고 그냥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재력이 이제 시장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이라든지 뭐 팟빵의 오디오북, 뭐 윌라, 뭐 밀리의 서재, 스토리텔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오디오북을 굉장히 열심히 제가 이제 성우들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지금 제일 많은 성우들의 일거리가 오디오북 일거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북을 종종 읽는데요. 이북에 있는 텍스트를 우리 이제 기존에 녹음을 해놨던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기계음으로 이렇게 TTS죠. 읽어주는 거를 들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사람이 아예 우리 구슬하듯이 읽어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야지 그걸 들을 수 있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기술이 안 갔더라고요. 제가 디지털 오디오부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AI 콘텐츠, AI로 이제 읽어주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이제 저희 부서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는 해요. 발전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AI가 얼마만큼의 인간의 감정을 더구나 이제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제 버추얼 앵커 같은 게 이미 나왔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좀 엉성해도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귀로 집중해서 들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AI가 할 수 있는 감정의 단계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안내 방송이라든지 아주 단순한 뉴스를 읽는다든지 뭐 기상 정보를 읽는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지만 오디오북 같은 경우도 책의 흐름을 알고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또 그 흐름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예민한 감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의 특징에 따라서 또 그 뭐 좀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좀 허스키한 목소리, 굵은 목소리, 뭐 약간 애기 같은 목소리 이런 것들이 가지는 아이덴티티가 오디오북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디오북을 AI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디오북을 많이 듣는 주 청취층은 어떻게 돼요? 주 청취층은 뭐 아직은 한 30대, 40대, 40대, 50대 이쪽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건 전부 외국 자료들에서 제가 본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게 오디오북 시장이 막 그러니까 많이 만들고는 있어요. 많이 만들고 있고 이게 분명히 광고도 하고 막 하던데요. 예, 네. 광고도 하고 이제 이 시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이영도 작가라고 아주 유명한 판타지 작가가 있는데 네.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오디오북이 드디어 매출 1억을 돌파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월 매출? 아니요. 전체 1년 지금까지의 매출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거의 1년 들어서 만든 오디오북이고 네. 1억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뭔가 시장을 형성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게 기사가 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이제 월정액 구독 모델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은 시장이 숙성된 건 아니고 성숙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진입 초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저는 이제 아이 키울 때 오디오 CD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가서 갖고 와가지고 또 아니면 사서 아이한테 들려주네 이런 거. 아이가 고분고분해지고 잠도 잘 자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영어 그림책 같은데 보면은 항상 CD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맞아요. 왠지 영어를 들려주면 영어를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만큼 외국에서는 뭔가 읽는 것과 책과의 어떤 관계를 예전부터 사실은 좀 더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디오북 시장으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거죠. 예, 확장되고 본격적으로 넘어가고 텍스트에서 있고요. 오디오로 이제 시장이 점점 넘어가려고 그렇죠. 하는 초입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럼 오디오북을 선택하는 이유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라디오를 듣는 이유도 저는 이제 라디오 PD로서 오디오의 매력은 결국은 공감과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읽는 사람의 온기라는 점 그리고 텍스트를 이제 사람이 읽어내면서 그 어떤 그 우리가 어쨌든 간에 들으면서 느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저는 오디오에 대해서는 약간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각자의 생각으로 상상을 만들잖아요. 세상을. 네. 그리고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도 각자의 몫이고요. 사실은 그게 뭔가 이렇게 영화나 어떤 그런 비주얼처럼 모든 걸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어나 어떤 상황들을 내 스스로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디오북은 라디오의 가장 큰 장점인 하면서 매체 그러니까 뭔가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책을 들고 이렇게 읽고 하는 과정들보다는 충분히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읽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양한 버전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방금 전에 저 그 생각했어요. 지금 청취자분께서 이주님 조선시대에도 책 읽어주는 직업이 있었다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다원님은 오디오북은 상상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음악 편곡하잖아요. 예. 완전히 다른 음악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오디오북도 진짜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걸 텍스트를 어떻게 소화해서 어떤 감정을 실어서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책인데 누구 버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을 만들면서 제일 중시했던 것들은 제가 그래서 성우들을 상대로 조금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오디오북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가서 어떻게 오디오북을 녹음하냐 그랬더니 보통 완독을 한대요. 한 권을. 그래서 7시간이나 8시간짜리 오디오북을 만드는 거예요. 가서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읽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만드느냐, 누가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누가 그걸 프로듀싱 하느냐에 따라서 버전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 책에 맞는가에 대한 캐스팅의 문제 그런 것들 그리고 프로듀싱, 디렉팅의 문제 그런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더 고민해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SNS에 가끔 이제 오디오북 관련 고민을 털어놓곤 하는데 한 분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오디오북이 낭독형 오디오북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생각에는 이 책이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라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꽉 맞은 것 같았어요. 약간. 그래서 그래 이 책이 뭐 예를 들면 돈키호테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아니면 삼총사가 셜록 홈즈가 이 책이 뭔가 목소리를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건다면 어떤 의미일까?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해서 낭독과 라디오 드라마, 그러니까 완전히 연기를 해서 만드는 거, 그 중간에 어딘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면 이제 도슨트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 그런 어떤 안내의 역할, 그런 것들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KBS 오디오북의 브랜드를 만들려고도 노력을 했고요. 그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이거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잠깐만 들어보죠. KBS 오디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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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클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지영 지음.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런 식으로 살다 죽기는 싫다. 갱년기에 접어들 쯤 인생을 뒤바꿀 만한 사건이 2개나 일어났다.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돈키호테. 밤은 깊었지만 달빛이 대낮같이 밝아 자기에게 그 빛을 빌려준 자와 겨룰 수도 있을 정도라서 사람들은 그 새내기 기사가 하는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마부가 가까이 다가오자 크게 외쳤다. 그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모한 기사로군. 아직 한 번도 칼을 찬 적 없는 가장 용감한 기사의 갑옷에 손을 대려 하다니 조심하시오. 이건 그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뭐라 그럴까요? 상상을 뛰어넘는데요. 상상을 좀 더 잘하게 해주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 드라마 아까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드라마하고도 또 느낌이 다르고 기존의 오디오북하고 또 다른 느낌인데요. 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콜라보레이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점 중에 뭐 마술램프 A 서점이 있죠. 그 서점과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우리는 제작을 잘할 수 있으니까 네. 제작을 하고 그 A 서점은 저작권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또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또 커뮤니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A 서점은 아무래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클립을 우리가 제공함으로써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뭐 KBS 오디오북이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고 저희는 또 저희의 제작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건 완독이 아니고 발췌독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 같은 경우도 한 30페이지 정도를 네. 한 4-5개 정도 클립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또 다음 책으로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최고의 클립을 들으시면 약간 제가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약간 출발 오디오북 여행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책들을 조금씩 맛보기로 오디오북을 들려줌으로써 사실은 7시간, 8시간 정도의 긴 완독 오디오북에 대한 어떤 부담감 같은 걸 좀 덜어주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되면 이제 더 많은 클립들을 더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면서 전 더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 자랑도 하시려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자랑해야죠. 아니 진짜 청취자분들께서 제가 지금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 진짜 들을 만한 매력이 있겠다. 그런 느낌이 확 와닿았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자기계발서인 헤빗이나 뭐 손미나 전 아나운서 에세이나 뭐 아까 들으신 돈키호테, 뭐 인문철학 교양서, 인생의 한번 차라투스트라 이런 책들은 이미 소개를 했고요.
공지원 작가 에세이나 뭐 김소진 작가의 소설, 장석준의 사람들, 네. 뭐 프랑스 작가 아멜리 노통부의 소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리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권 정도 계속 소개를 해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일라디오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삼라디오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팟캐스트 플랫폼 당연히 되고 아까 말씀드린 A서점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청취자분들께서 내가 책을 읽고 싶다 이런 감성들을 일단 불러일으킨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할 것 같고요. 조금 더 발전한다면 이게 좀 진화한다 그러면 그 여러 책을 다루지 않고 한 책을 이렇게 완독해 나가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오디오북을 듣는 사람들의 장벽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 오디오북이 그렇게 빨리 활성화가 안 되는가. 근데 이제 낭독형이라는 것도 있고 너무 이거 한 번에 들으려면 막 7시간씩 들어야 되니까 힘든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좀 잘랐어요. 5분짜리, 3분짜리, 7분짜리. 그래서 이게 좀 더 익숙해져서 오디오북 시장이 생기면 그럼 저는 완독형 오디오북도 얼마든지 KBS에서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잘할 수 있고요. 네, 정말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렸으면 오디오북인 것 좋겠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북을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또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매력이 얼마나 오디오의 매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지금 취미 문제가 아니라 좀 새로운 세계를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피디의 언박싱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북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